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금요일 날 0.2% 하락 마감했죠. 거의 뭐 그냥 보합권에서 마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0.6% 하락 마감했는데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금요일 날 1.6%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0.6% 하락 마감이 됐는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억지로 찍어 누르는 듯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나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1월 거의 한 12월 말부터죠. 그때부터 하락세로 돌기 시작해서 약세 구간을 조금 보여주고 있었는데, 예상됐었던 악재 또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악재, 그쵸?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이 이번 주였습니다. 그런데 미증시는 반등을 했어요. 그쵸?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생을 했죠. 그게 CPI 상승률입니다. 물가지수인데 물가가 급격하게, 그쵸? 요 부분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시킨 시점이 22년 중반 이후입니다. 그쵸?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인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3년도 1월 달부터는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22년 정확하게 3월부터기는 합니다. 근데 0.75%씩 급격하게 인상하는 시기가 22년 6월 달부터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반등하는 시점이 22년 거의 한 7월경 정도 될 겁니다. 7월경 정도. 자, 그렇다는 건 물가가 계속해서 막 9% 가고 7% 가고 5% 가고 6% 가고 이런 시점에서 주가가 급격하게 반등을 했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주가가 빠졌을 때는 여기 있었던 저금리 구간, 그렇죠?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여기 있었던 고금리 구간. 그렇다는 건 주가는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저금리 초입에는 뭐가 돼요? 주가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는 환경이 갖춰지는데 그 전에는 주가가 하락한다는 거겠죠. 이 지금과 같은 내용을 종목에다가 대입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실적으로 치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지표를 실적으로 치환해서 보면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그 시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안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는 얼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자고요. 자, 지금 에코프로 BM이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22년도에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실적을 확인하기 전에 20년과 21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물론 이때도 저금리였기는 했죠. 근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23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먼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주가가 하락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다시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겁니다. 근데 조정을 먼저 받은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건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항상 비싸다. 그런데 비싼 주식이 더 간다.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잖아요. 그럼 주가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의 50%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내가 가격 전략을 잘 세워놓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구간에 정말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들을 잡을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주말이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변화한다.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죠. 근데 얼마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매수를 하는 자리에서 시장 환경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쵸 내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 그쵸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하나예요.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자,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볼게요. 지금 23년도에 확보해둔 양극재 생산량 그쵸?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에코프로 BM에 17만 톤에서 19만 톤 정도 됩니다. 여기서 곱하기 4를 하면 27년까지 가요. 그렇죠? 구간별로 늘어나요. 24년에는 거의 한 30만 톤, 50만 톤, 70만 톤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가 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 여기서 수주 들어왔죠. 수주에는 올라갔는데 실적이 전환되면 주가는 안 올라갑니다. 왜? 먼저 올라가니까. 자, 얘기의 요점은 무조건 선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근데 지금 매수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 밑을 보면 너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거든.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 계속 오른다. 하이닉스 보세요. 자, 제가 하이닉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자, 여기 보세요.
올해 예상 적자가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어때요? 8조 3천억입니다. 8조 3천억 예상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보세요. 신고가다. 자, 이렇다는 건 항상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보다 단기적인 탄력성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볼 때는 무조건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0% 정도의 평가치를 기준에 두고 내가 가격을 설정하자. 그렇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에 내가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여기 연초가 됐기 때문에 자,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옆에 보이시는 화면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고요. 원래 제가 1,000분에서 커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쵸?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2,000분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통방의 특징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를 한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가격대를 잡고 매매를 하는 이유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에 신고가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서서 가격이 반영하기 때문에 항상 신고가를 매매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신고가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매매 측면에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12일이죠. 그쵸? 롯데정보통신. 자, 시간을 보시면 돼요. 8시 49분. 정확하게 시장가 매수. 그쵸? 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하라는 건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그쵸? 장중에 거래되는 가격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진행하는 이유는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흥하에온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인데 어떤 이슈보다 무조건 신고가를 먼저 만듭니다. 흥하에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상한가 마감이 됐어요. 금요일 날. 근데 매수한 시점을 보세요. 8시 50분. 그쵸? 장 시작 전 시장가 매수. 시가에 때려 사라. 그쵸?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인 호재를 받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왜 신고가를 만들어 놓을까요? 그쵸? 이걸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밖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가는 먼저 올라와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 즉 시세의 시작점을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롯데정보통신 자 보세요. 내용 보시면 자 종가 기준에서 5% 상승 마감이 됐죠. 근데 시가 기준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한 4% 정도 상승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 장중 고가를 보면 19%까지. 그렇죠? 고가 대비해서 많이 내렸으니까 고가 못 팔았네. 당연하죠. 고가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가 잡으려고 생각할 때 또는 저가를 내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항상 그쵸? 실수를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버립니다. 그쵸? 근데 시세가 시작되는 그쵸? 어떤 뭐 전쟁 관련된 이슈라도 아무도 모를 것 같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반영하고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보세요. 정확하게 전쟁 모멘텀을 먼저 반영해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신고가를 만들어냈잖아요.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10월 달에 저가 형성하고 반등 주고 고가 매물을 받아먹는 과정을 한 달, 두 달, 그쵸? 2달 동안 보내고 나서 본격적인 시세 구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매매한 시점을 보면 정확하게 그쵸? 1월 12일 시장가 매수 오전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이든 이슈가 터지기 전에 어떤 호재거리가 터지기 전에 실적이라도요. 그렇죠?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이런 구조 자체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막 고가에 물리고 어려운 상황에 계속된다, 막 손절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쵸? 제가 딱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 긴 말 안 하겠습니다. 그쵸? 여기 지금 1,700분이서 함께하고 있고 제가 딱 2,000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지만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요. 그쵸? 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상한가 마감이 된 흥하해온 같은 종목들을 그쵸? 전부 다 여기 신고가 검색기로 분류를 하고요. 추적 관찰해서 금요일날 제가 공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종목을 선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죠. 그쵸? 그 내용을 여기 신고가 검색기로 활용을 하면 되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가격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시장이 약한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강하다. 그럼 실적이 좋을까요? 자, 보세요. 3분기 적자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쵸? 3분기 적자예요. 그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을까요? 자, 보세요. 역성장했습니다. 23년도에는 아직까지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상치대로 나온다고 쳤을 때 3분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확정치라고 보면 되고, 22년도에 대비해서 실적이 빠졌습니다. 리튬 가격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고가 대비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하락이 나왔다. 그쵸? 그러면 앞으로 성장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생산량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12월 초에 삼성 SDI발로 44조짜리 수주가 나왔죠. 근데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정적이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왔을 때 뭐가 발생합니까? 당연히 쇼티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구체에 대한 수요는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양극재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조건 수요가 앞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뒤쪽에서 무언가 이런 실적을 다 확인하고 움직이고 그런 이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정말 늦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그쵸? 고가 종목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 가격에 대해서 기준치는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에코프로 BM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쵸?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을 토대로 그쵸? 가격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건데, 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쵸? 가격대를 설정하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요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오랜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준비를 해온 거고요. 요 내용도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건 시장에서 정말 유일하게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그리고 주도주군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료나 가격적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